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서블릿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선처리, 후처리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주면서 새로운 메서드를 만들고 얘네들이 실행되는 내용도 알았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HTML에서 폼 태그, 일단 우리가 앞에서 2장인가요? 2장에서 우리가 조금 보긴 봤는데 이 폼 태그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태그를 연습을 하고 알아야지만 우리가 클라이언트 단에서 들어오는 코드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또한 분석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태그는 학습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HTML의 폼 태그는 서버 쪽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태그다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한번 실습을 했기에, 그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HTML 태그는 모두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학습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그쪽은 프론트 단이니까요. 그런데 프론트 단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디자인 페이지, HTML 태그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최소한 만들지는 못해도 읽을 줄은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갔구나.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일로 날라오겠군. 이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태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웹 프로그래머로서 HTML 언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틈틈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TML 폼 태그 안에서 이제 보면 이제 인풋 태그가 있죠. 그죠? 인풋 태그는 우리가 어떠한 값을 입력을 받든지 아니면 어떠한 버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 때 우리가 인풋 태그를 쓰죠. 그죠? 거기에 인풋 태그에 우리가 속성에는 타입과 네임과 밸류가 있죠. 그래서 타입은 태그의 종류를 지정을 해요. 텍스트면 텍스트, 아니면 패스워드면, 그죠? 비밀번호를 보이지 않게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서밋 해봤습니다. 그죠? 데이터 전송할 때 버튼 형태로 나오죠. 그죠? 그리고 체크박스도 한번 해봤죠. 그죠? 네모 버튼, 얘는 다중 선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라디오 버튼, 얘는 동그란 버튼, 동그랗게 생겼죠. 그죠? 얘는 유일하게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리셋이라는 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보를 다 입력을 하고 다 지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초기화라고, 요것도 이제 버튼 형태로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name이라는 속성, 이거는 우리가 인풋 태그에 이제 해당하는 이름인데, 얘는 서블릿으로 전송할 때 이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블릿에서도 똑같이 이 name을,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해주는 게 좋겠죠. 왜냐?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기가 쉽고 가독성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요게 name이라는 거. 그래서 이 name을 우리가 어떻게, 이게 여기에 우리가 값들을 지정을 하면 이 값을 가지고 이 내용이 우리가 이제 서밋을 하게 되면 어딥니까? 리퀘스트 객체에 담겨서 넘어간다라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value는 name에 해당하는 값. 그래서 name 이꼬르 value는 우리가 보이는 값이죠. 그래서 버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name을 name이 아니라 name을 value 값을 주게 되면 여기에 회원 가입 이렇게 우리가 value를 주면 회원 가입이라는 그 텍스트가 여기에 보이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타입 중에 텍스트가 있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받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타입을 이렇게 텍스트로 지정을 하고, name은 우리가 name이라고 이렇게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id면 id,
아니면 패스워드면 패스워드 이렇게. 그리고 이 사이즈는 글자 크기를 폰트 사이즈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입 중에 패스워드, 그죠?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그죠? 맞죠? 예, 그래서 인풋 타입에서 패스워드를 주게 되면, 예, 역시, 여기에다가는 패스워드라고 주면 될 거고, 폰트 사이즈는 10으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입력을 받는 창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이제 타입은 submit. 우리 많이 몇 번 봤죠, 그죠? 버튼으로 표시가 되죠. 리셋도 버튼으로 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폼 내 데이터를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우리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submit 이렇게 해놓으면 value 값을 전송이라고 하면 버튼에 이렇게 전송이라고 적히죠. 그죠? 그리고 타입은 리셋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기화를 하고 싶을 때 모든 데이터를 적었다가 삭제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리셋 버튼, 초기화 버튼을 만들 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타입을. 그리고 타입 체크박스 데이터를 여러 개 전송해야 할 때 얘는 근데 네임을 분명히 동일하게 가져가야죠. 그죠? 동일하게 가져가고 그리고 얘는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개를 다중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다중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취미 같은 경우는 독서가 될 수도 있고 수영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서버에 우리가 전송되는 값은 그죠? 밸류 값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파라메타가 인자값들이 많이 선택이 되면 우리가 그 값들을 받아내는 메서드가 있죠. 그죠? 리퀘스트, 겟 파라메타, 그런 것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라디오가 있죠. 라디오는, 체크박스하고 달리 여러 개의 데이터 값 중에서 한 개의 값만 우리가 전송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 타입에서 라디오라고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름은, 지금 네임은 메이저가 뭐예요? 전공이라는 뜻이죠. 그죠? 전공. 이래서 value에서 KOR. 그죠? 그리고 ENG, English, Math, 그리고 디자인.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value 값이 넘어간다. 그죠? 그리고 이 checked라는 속성은요. 제가 요렇게 우리가 라디오 버튼이 요렇게 있다면 우리가 처음에 딱 브라우저를 띄웠을 때 여기에 체크된 표시로 나타내는 형태. 그죠? 이 속성이 바로 체크드 속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드라고 해놓으면 얘가 만약에 영어라면 영어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서 웹페이지에 먼저 보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셀렉트가 있는데요. 셀렉트는 이제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 역시 하나만 선택을 하는데 셀렉트는 옵션 태그랑 같이 써요. 그래서 셀렉트 네임을 프로토콜로 하고요. 자, 프로토콜에다가 옵션 태그를 이렇게 우리가 넣어요. 그죠? 옵션 태그를 넣어서 뭐 밸류가 HTTP, FTP, SMTP 이런 거 전부 다 프로토콜이거든요. 프로토콜이 통신규약이라는 거는 아실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프로토콜의 종류를 이렇게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셀렉트 이제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라디오 버튼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 셀렉티드 속성은 말 그대로 디폴트로 선정이 돼서 나오는 거. 그죠? 먼저 웹페이지가 뿌려질 때 먼저 체크가 되어 있는 형태로 하고 싶다면 selected라고 이제 체크드 속성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하나는 라디오 버튼에서 쓰는 거고 하나는 select 태그 안에 옵션 태그 안에 쓰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폼 태그에서 우리가 인풋 태그들의 값들을
서버로 전송을 하기 위해서 이 폼 태그로 우리가 감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액션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서밋을 하게 되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낼 곳 맞죠? 요청하는 컴포넌트 이름이 되죠. 그죠? 보통 뭐 우리가 JSP로 보낼 수도 있고 HTML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서블릿으로도 보낼 수 있죠. 그래서 폼 태그 실행 시에 찾아갈 소스를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줍니다. 알겠죠?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메서드는 get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 그죠? 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그때 get 방식하고 포스트 방식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자, IP 주소가 들어오고 포트 번호가 들어오고 그리고 컨텍스트 패스 들어오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멤버 조인이라는 그 회원 가입 페이지겠네요. 그죠? 그쪽으로 옮겨갈 때 로그인을 하는데 요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이런 형태로 만약에 나타난다 이름이 그죠? 이렇게 나타나면 이게 바로 URL에 그대로 표시가 되죠.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안 좋죠. 이런 것들은 맞죠. 뭐 비밀번호까지 다 표시가 돼 버리면 그거는 보안에 상당히 안 좋죠. 그죠? 그래서 포스트 방식을 쓰는 게 좋죠. 그래서 포스트 방식은 멤버 조인 이렇게 뭡니까? 이동하는 페이지 이름만 딱 나오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지만 get 방식은 위의 값이 id나 비번 등 값을 주소 표시줄 안에 표식을 하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면에 포스트 방식은 헤더에다가 이제 그 값들을 요 값들을 실어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렇죠. 엔드 유저한테는 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헤더 정보에서 get header info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포스트 방식을 웬만하면 하고 추후에 뭐 예를 들어 검색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야 get 방식으로 보내도 되겠죠. 그죠? 뭐 그런 거야 뭐 상관은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야 되겠죠. 보안에 강하니까요. 그죠? 자, 그러한 형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HTML 내에서 이제 폼 태그에서 인풋 타입이 서밋이다. 그죠? 이렇게 서밋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폼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냈어요. 그죠? 서블릿 파일로 보냈어요. 그래서 서블릿 파일은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요청 객체다. 그죠? 요청 객체이기 때문에 이 객체를 이용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데이터 값, 파라메타, 인자값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관련 메서드가 바로 get parameter. 요거는 한계 값을 읽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get parameter values 이렇게 해서 얘는 해당 name 그죠? 그 우리 앞에 input 태그에 name 있잖아요. 그 name의 값이 그죠? name의 값이 여러 개일 때 우리가 return을 뭐 이제 뭡니까? 여러 개인 것을 우리가 받을 때 요것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get parameter names 역시 얘도 폼 태그에서 name 값들을 전부 배열로 return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설명을 적어 놨는데요. 자, 여기에 ID, 패스워드 이렇게 네임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이건 한 개씩 넘어왔다. 그죠? 그러면 얘는 get parameter 요거만 쓰면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value 값을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하겠죠. 여기에 id하고 비번을. 그러면 value 값을 return을 해주겠죠. 요렇게. 그래서 get parameter를 통해서 리퀘스트에 있는 메서드 get parameter를 우리가 얻어내고 그리고 자 어떻게 이렇게 HTML 코드로 이렇게 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get parameter values name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name의 값들이 리턴 해주는데 값이 여러 개인 거, 즉 체크박스라든지 뭐 다중 선택이 되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 얻어낼 때 그리고 get parameter names
이것도 역시 폼 태그에서 넘어온 네임 값들을 전부 배열로 리턴을 해줍니다. 그럼 받아서 우리는 서블릿에서 처리를 하면 되죠. 이렇게 id 값이 얼마, 패스워드 값이 뭐다라고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서블릿에서 알아내서 이거를 db하고 연동을 해서 이 사람의 id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비밀번호도 맞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조회를 해서 있으면 로그인 되었다라고 로그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나 이런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되고요. 아니라면 없다면 로그인 정보, 그러니까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없다, 아이디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되고, 그래서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을 우리가 유도를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비밀번호가 틀렸다 그러면 비밀번호가 틀렸으면 이제 몇 번 틀렸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도 서블릿에서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카운트 변수 하나 줘서 5번 넘어서면 5번까지 비밀번호 못 맞추면 뭐 전산팀에 문의하시오라고 우리가 되돌려 줘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뭐 어떻게, 그죠? 이거를 우리가 뭐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페이지로 이동을 또 시켜줘도 될 겁니다. 맞죠?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태그들도 배우고 이제 JSP에서 여러 가지 페이지들을 만들 텐데, 서블릿 페이지도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계도처럼 이렇게 이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요 페이지가 있으면 여기로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설계도를 웹페이지의 설계를 우리가 하고 하나씩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규모가 작은 거야 자기 혼자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규모가 크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당연히 협업을 해서 네가 이 부분을 하고 나는 이 부분을 하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메서드 getParameter, 그리고 getParameter values, 그리고 getParameter names, 그죠?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 이제 한글 처리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환경 설정할 때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통캣 서버의 기본 문자 처리 방식은요, ISO인데 iOS로 적었군요. 죄송합니다. ISO 8859-1 방식이다. 따라서 개발자가 별도의 한글 인코딩을 하지 않으면 한글이 깨져 보이는 현상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요청할 때 하고, 그리고 응답할 때, 그죠? 그거를 우리가 할 때 동일한 문자 셋으로 만들어 맞춰 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한글이 깨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대다수 UTF-8을 많이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get 방식과 post 방식에 따라서 한글 처리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자, get 방식의 한글 깨짐 방지는요, 서버에서 서버 XML 파일을 이제 우리가 열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URI 인코딩이라는 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통캣 이 서버 XML 같은 파일은 서버에 대한 파일에 대한 복사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성들을 정의하는 거. 그죠? 그래서 정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을 했다면 우리가 서버에 반영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서버에 이 내용을 내가 수정을 했으니 반영을 해라 라고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다가 publish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와 같이 추가한 다음에 publish to server 해서 버튼을 눌러서 서버와 동기화를 시킵니다. synchronized를 시켜요. 그래서 단축키로는 Ctrl Alt P를 사용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는 나중에 같이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first 방식은요, 리퀘스트 객체에서 우리가 그때 한번 써봤죠. set character encoding해서 메서드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에서 받아올 때 UTF-8이라고 인코딩을 이렇게 우리가 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포스트 방식은 직접 자바 코드로
위와 같이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지만 겟 방식인 경우는 한글이 만약에 깨지면 안 깨지면 놔두고요. 깨지면 이 서버 XML 파일에 들어가서 요 내용을 수정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수정한 내용이 있다면 동기화 publish to server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한글 인코딩을 하지 않으면 한글이 깨지면 굉장히 난감하고 좀 짜증이 난다, 그죠? 저도 현업에 있을 때 이런 한글이 깨지고 인코딩하고 디코딩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상당히 제가 개발할 당시에는 좀 짜증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거의 통일화가 안 돼 있고 막 어떨 때는 EUC-KR을 쓰는 데도 있고 어떨 때는 UTF-8 어떤 데는 또 뭐 이상한 뭐 문자셋 또 쓰는 데도 있고 이래서 막 한글 막 깨지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추세가 거의 다 UTF-8로 가는 추세다 보니까 요걸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UTF-8에서는 한글은 3바이트 그죠? EUC-KR에서는 한글이 2바이트 라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끝났군요. 예, 끝났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한글 처리 그리고 HTML 안에 들어가는 폼 태그 안에 들어가는 타입 그죠? 인풋 태그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뭐 폼 태그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틈틈이 말씀드리지만 태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금씩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랑 같이 하시면서 제가 뭐 중간중간에 그러한 태그들이 제가 쓰게 되면 설명을 덧붙일 테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따로 조금씩은 시간을 내서 HTML 태그를 공부를 조금 하시고 또한 CSS도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웹페이지 혼자 만들 때 그래도 좀 웹페이지를 좀 이쁘게 만들고 그죠? 사람이 보기에 거북하면 안 되잖아요. 들어오는데 뭐 이상한 페이지 같이 만들어 놓고 그러면 맞죠? 그러한 거북함을 없앨 수 있게끔 디자인을 깔끔하게 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직접 할 줄 알면 두 개의 무기를 지니는 거 아닙니까? 프론트 단도 할 줄 알고 백엔드 단도 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의 몸값 연봉이죠. 연봉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자, 여튼 이렇게 해서 폼 태그와 한글 처리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를 우리가 직접 이제 예제 실습을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알겠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실습 강의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